안녕하세요. 언페이드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가장 핫한 바로 반도체를 곧 뛰어넘을 차세대 산업이죠. 바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오늘 얘기해 볼 업체는 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중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생산 2위 업체인 BYD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의 생산 1위 배터리 업체 CATL의 주가와 그리고 2위 업체 BYD의 주가 최근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CATL은 상장한 지 약 1년 반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BYD는 상장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CATL은 18년 6월에 상장을 했는데 계속 조금 횡보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BYD는 주가가 최고 80불까지 갔다가 계속 횡보하고 그리고 최근 조금 오르다 말았는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BYD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업체는 나란히 중국 내에서 1위, 2위 업체인데 시가총액은 2배가 차이가 납니다. CATL은 거의 45조 원 그리고 BYD는 22조 원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CATL과 BYD가 국내 배터리 3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 기술력이 좋다고 알려진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CATL과 BYD,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입니다. LG화학은 올해 기준으로 9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고요. 그리고 CATL과 BYD는 각각 58기가와트, 34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삼성과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CATL과 BYD에 비해서는 아직 생산 능력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BYD와 CATL 그리고 LG화학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제가 저번에 한 방송 했었는데 테슬라의 모델 3 작년 11월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예쁘죠? 여튼 요 테슬라 모델 3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이 세 업체의 생산 능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72kW, 주행 가능 거리는 446km를 국내에서 인증받은 요 테슬라 모델 3를 LG화학의 생산 능력으로는 올해 125만 대, 그리고 CATL과 BYD는 각각 80만 대, 47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감이 안 오니까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약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9천만 대에서 1억 대가 팔리면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세 업체를 합쳐봐야 약 250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억 대라고 가정했을 때 약 2.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기준으로 약 2200만 대 정도 됩니다. CATL, BYD가 1, 2위 업체인데 아직 127만 대 정도밖에 안 돼서 약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배터리 생산 능력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YD인데 BYD는 중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약 자동차가 58%, 배터리는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배터리보다 매출액이 더 높은 게 바로 핸드폰 부품이고요. 여기서 자동차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왜 자동차라고 표시해놨냐면 BYD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HEV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표시해놨습니다. BYD가 유명해진 게 바로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해서기 때문이죠. 버핏 할아버지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BYD의 지분 10%를 2.32억 불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 한 54달러 정도 하니까 약 7배 정도 차익을 거두고 있죠. 12년 동안 7배면 지금까지는 괜찮은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2016년 7월 약 3년 반 전에 BYD 지분 1.9%를 5,300억 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BYD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표기된 내용인데 1.9%를 5,300억 원에 샀는데 지금 이 가치가 떨어져서 약 4,300억 정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분기에만 조 단위로 보니까 1,000억 정도
잃는 거는 나쁘지 않죠. 껌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썸네일에서 BYD가 현재 어렵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어려운지 요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BYD의 최근 4개년 실적인데 16년, 17년만 하더라도 최고 10%까지 영업이익률이 뛰었었고 안 돼도 7% 수준은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이 되자 영업이익률이 최저 2.74%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7%가 넘던 영업이익률을 거뒀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중국 배터리 보조금이 전년과 비교해서 약 55에서 68% 수준의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BYD가 6월 달에 약 1GW의 배터리를 출하했는데 7월에만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이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보조금이 7월 달에 떨어지면서 6월 달에 선수요가 몰려서 전기차를 탔다가 배터리 보조금이 떨어지자 배터리 출하량도 떨어진 건데 중국 업체 CATL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6월 달과 7월 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8, 9월, 10월에 배터리 보조금 영향을 조금 받는가 싶더니 11월에 최대 출하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혀 BYD와는 다른 출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영향으로 당연히 전기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 12만 대 가까이 팔렸던 게 7월에 6만 대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계속 이어지다가 11월 달에는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BYD의 행보는 전혀 다르죠. 11월 달에 CATL과 중국 전기차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BYD의 배터리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BYD의 전기차 월별 판매량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11월 달에는 CATL 그리고 중국 전기차 판매가 회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BYD의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웃긴 게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오히려 내연자동차는 판매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내연자동차를 더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NEV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EV라고 해서 전기차인데 중국에서는 NEV, 친에너지차라고 NEV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중국 NEV 주요 모델 판매 비중을 보시면 18년만 하더라도 BYD와 그리고 BAIC라는 북경기차라는 업체의 자동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시면 BYD, BAIC, BYD, BAIC 탑 11 중에 8개가 BAIC와 BYD였는데 19년 11월 누적으로는 BAIC와 BYD가 조금 줄어들고 SAIC, 상하이죠. 그리고 체리, 그리고 테슬라 모델 3까지 가세하면서 여러가지 모델이 골고루 판매됩니다. BYD가 기존에 18년도 기준으로 탑 11에 5개 모델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3개 모델로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하게 보실 게 에너지 밀도와 그리고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는 당연하죠. 주행거리 100km짜리랑 400km짜리를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16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에너지 밀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이 원래 2개 구간밖에 없었는데 18년, 19년에는 4개 구간으로 늘리게 됩니다. 원래 기존에 주행거리가 250에서 300km가 되면 그냥 똑같이 5만 5천 위안을 지급했는데 2017년부터는 2개 구간으로 금액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 250에서 300km를 가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400km 이상을 가는 차에 대해서 18년까지만 해도 6만 위안을 지급했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19년에는 2.5만 위안, 4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터리 보조금을 매년 줄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배터리 보조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이 되면 배터리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보조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3월이죠. 아주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17년 3월입니다. 사드 보복이 시작된 17년 3월인데 이때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죠. 그리고 현대차는 중국에서 차가 안 팔려서 가동 중지까지 하게 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가 많이 갔었는데 또 하나의 피해를 받은 게 바로 배터리 업체입니다. 17년 3월 사드 보복으로 배터리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한국 업체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현대차가 기존에 LG화학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배터리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CATL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보조금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 위해동 EV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위해동 EV란 차량인데 중국 버전 아반떼입니다. 약간 좀 다르게 생겼죠. 아반떼랑은. 요 뒤에 보면 약간 아반떼 HD 같긴 한데 이 앞에를 보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약간 중국 티하게 생겼는데 여튼 이게 현지화 차종이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을 변경한 겁니다. 위해동 EV의 판매가를 3,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보조금을 받게 되면 1,9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차이가 1,500만 원 정도 납니다. 이러면 보조금을 안 받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같은 차량인데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1,500만 원이 나니까 당연히 받는 쪽으로 CATL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와 가격인데 주행거리가 LG화학 배터리를 달거나 CATL 배터리를 달거나 같은데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 정도가 나버리니까 당연히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CATL의 배터리를 달아서 보조금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나는 돈 많이 내도 되니까 LG화학 배터리를 단 위해동 EV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CATL로 교체하게 된 겁니다.